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그 전환점이 오히려 파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준비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위기와 파산을 피하려면 신중한 계획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벼랑 끝에 선 3명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 그들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의 감소를 과소평가한 A씨. A씨는 30년 이상 대기업에서 일한 후 60세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하면서 안정적인 월급과 회사의 복지 덕분에 고정적인 소득에 의존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받을 연금이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A씨는 퇴직금을 포함해 매달 약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가 평소 소비하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비 패턴은 은퇴 후 상황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식과 여행, 그리고 취미생활에 많은 돈을 쓰며 평소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퇴직금도 다 써버린 후에는 점점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월세를 내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생활비는 예전과 달리 자주 수입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를 절제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상 지출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집 한 채에 모든 재산을 걸었던 B씨. B씨는 은퇴 후 조용한 삶을 꿈꾸며 시골로 이사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자산은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집에서 평온한 은퇴 생활을 즐기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불행히도 B씨는 퇴직 후에 대한 금융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B씨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만 믿고 집을 팔지 않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고 집값은 예상과 달리 크게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B씨는 별다른 저축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정 수입 없이 집을 팔지 못한 채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결국 부동산 매매로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집 한 채에 모든 자산을 의존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더욱 신중한 자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집을 팔거나 임대 수익을 얻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녀에게 의존했던 C씨. C씨는 은퇴 후 자녀들이 자립했으니 이제는 자신도 편안히 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며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은퇴 후 생활을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랬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결혼 후 자녀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C씨는 자녀들에게 종종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했지만 자녀들 역시 자신들의 가정과 자녀 교육비 등으로 충분히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주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C씨는 은퇴 후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그는 경제적 문제로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훈 은퇴 후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독립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파산을 초래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A씨, B씨, C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경제적 위기를 피하려면 현명한 자산 관리와 소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득 감소에 맞춰 지출을 절제하고 둘째, 자산을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며 셋째,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파산을 피하려면 오늘부터라도
은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지금의 작은 준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은퇴 후 파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행복한 노후라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은퇴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 결과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파산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융 전문가로서의 관점에서 은퇴 후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소득 감소에 대비하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은퇴 후 소득 감소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퇴 후에는 월급을 받던 때와 같은 경제적 흐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실수는 은퇴 전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여행, 외식, 고급 소비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 자금은 어느 순간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연금과 퇴직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매달 지급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보다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되며 이는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더 많은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금융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집을 팔지 않고 그 상태로 살기를 고집한다면 주거 비용 외에도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나 전세로 생활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산 분산 투자와 금융 계획.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금융 자산을 단 하나의 투자처에 집중시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려고 하지만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처도 반드시 유동성 문제나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남은 생애가 30년 이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안전한 채권이나 금,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상품이나 펀드 등을 활용하여 투자금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부 자산이 갑자기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은퇴 후의 생활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관리 시에는 유동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3. 건강관리와 예기치 못한 의료비 대비.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그 어떤 계획보다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나 심각한 만성질환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치료 비용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건강관리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후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생활비 절감 전략과 소비 패턴 개선. 은퇴 후 경제적 위기를 막기 위한 네 번째 전략은 바로 소비 패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생활비 절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 소비를 대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지만 불필요한 외식이나 과도한 쇼핑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소비 습관을 개선하려면 먼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 항목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을 추구하거나 주택 개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소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 명확히 하기. 은퇴 후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자신들의 가정과 자녀 교육, 생활비 등으로 충분히 바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방식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때때로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거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미리 정리하고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론 은퇴 후 파산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은퇴 후 파산을 피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득 감소, 자산 분산 투자, 건강 관리, 소비 절감,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 등이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때는 미래에 대해 철저하게 계획하고 예상되는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매일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